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준금리가 3.75%가 되었습니다. 12월 FOMC는 비둘기적 인하가 아니라 매파적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파월의 발언을 보면 비둘기적 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하는 정책적 여유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인하를 했고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배경에 대해서 물가 그리고 유동성, 레포 시장, 준비금, 양적 긴축까지 전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파월의 발언을 비둘기적이라고 해석했지만 사실 살펴보면 오히려 매파적 인하에 가까웠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소비가 둔화되고 있고 고용은 점차적으로 식어가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정체된 상태고 아직까지 상방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즉 현재 미국 경제는 명확하게 침체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도 아니고요.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때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더 높게 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연준 인사들 발언, 특히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를 포함해서 일부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보면요. Let's go!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노동시장이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금리 인하의 여지가 있다. 이 발언으로 패드워치상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확 올라갔고요. 그리고 필립 체퍼슨 부의장은 추가 인하는 신중해야 하고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발언은 단순한 전망 변경이 아니라 연준 내부의 현재의 물가 그리고 유동성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확신이 없다는 신호고요. 즉 외부 변수에 따라서 동결 그리고 인하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유연한 결정 환경을 만든 거고요. 동결도 가능하고 인하도 가능한 정책적 선택지를 열어두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보다 노동시장에 대한 선제적 조치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도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12월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하지만 우려할 사항은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헤드라인 지수는 예측치를 부합을 했고 그리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예측치 대비 소폭 내려오면서 2.8%였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시장과 연준은 절대 수준을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물가가 만약 2.8%라면 연준의 목표는 2%입니다. 아직까지 괴리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물가가 내려가는 추세인지 아니면 올라가는 추세인지가 핵심인데요. 여기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보시면 현재 물가가 4월 저점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상승 추세 국면이고요. 결국 관세 영향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추세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파월은 관세가 일시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재 기업들이 이익으로 감내하고 있고 결국 관세가 물가 상방 리스크를 키우는 건 확실합니다.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준의 목표치 2%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 물가가 이렇게 천천히 오를수록 가계 부담이 누적되고 결국 소비 둔화 그리고 기업 실적 압박 다시 고용 둔화라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국 상황을 반영하듯이 패드워치를 보시면 내년 1분기에는 사실상 동결 구간이고요. 내년 2분기에는 첫 인하 구간이고 그리고 거의 하반기에는 금리 레벨 중심이 한 단계는 내려오지만 급격한 인하를 바라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즉 내년 2026년 상반기는 인하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시간이고 하반기는 인하가 현실이 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급 준비금을 한번 보시면 2022년 금리 인상기에는 지급 준비금이 급감을 했었고 다시 바닥을 찍고 약한 회복을 보였지만 양적 긴축 QT 때문에 크게 회복하지 못했고 최근 2024년 그리고 2025년 들어서 다시 바닥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 부족 사태로 준비금이 추가적으로 고갈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연준은 이 와중에 12월 1일 QT 양적 긴축 종료를 단행했지만 아직 준비금은 바닥 상태고요. QT 중단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고 유동성 공급이 당장 늘지 않습니다. 준비금은 아직 바닥이고 내년 상반기에 과도한 유동성 랠리를 기대하긴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리고 영래포 잔고를 보시면 영래포 잔고는 이미 전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임기 내에 대부분 다 소진해 버렸고요. 양적 긴축하면서 유동성 흡수시켰던 걸 다 썼다는 말입니다. 영래포 잔고는 미 금융기관들이 돈을 연준, 즉 중앙은행에 맡기면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되찾아가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다 소진되었다는 건 미국 금융기관들이 연준에 맡긴 돈을 다 찾아갔다는 말인데요. 금융기관들이 연준에 맡겨두었던 자금을 대부분 회수했고 추가적인 자금 유동성 공급 여지가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곧바로 시중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점도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금리 인하를 했지만 파월은 물가 우려를 재차 경고했고요. 점도표를 보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금리 중간값이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집니다. 점도표를 보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금리 중간값이 계단식으로 하락합니다. 시작 시점과 속도는 전혀 확정되지 않았고요. 인플레이션, 고용, 금융 여건이 연준의 기본 가정대로 흘러갈 경우에 중간값 경로입니다. 즉 이번 인하는 본격적인 완화 사이클이 아닙니다. 물가 절대치가 낮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임대료, 서비스 물가가 재가열될 수 있고 트럼프의 관세 판결 그리고 또다시 트럼프의 입을 조심해야겠죠. 트럼프가 조용하다면 점진적으로 내년에 물가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원래 이번 연도에 내려왔어야 하는데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여파였습니다. 즉 이대로 가려면 더 이상의 트럼프 충격이 없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인하는 본격적인 완화 사이클 시작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정책적 조정에 가깝습니다. 물가가 확실히 내려온다는 신뢰가 생기기 전까지는 연준은 계속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미국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Why